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세일의 파워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 두 번째, depth, 세일의 깊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의 깊이가 있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죠. 세일은 평면이 아닙니다. 자, 세일을 제작할 때 보통 그림처럼 이렇게 각 부분이 디자인되어 이 부분들이 바느질을 해서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일의 가운데 부분이 불룩한 모양이 되고 여기 리치와 풋 그리고 러프 부분이 이렇게 커브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지만 결과적으로 세일이 입체적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일을 반듯한 마스트와 붐에 꽂게 되면 세일의 가운데 부분은 움푹 들어가는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세일이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갖게 되면서 세일의 모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변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일의 깊이와 관련된 용어로는 캔버와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캔버와 드래프트를 별 차이 없이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캔버는 세일의 깊이, 드래프트는 가장 깊은 부분의 위치를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캔버는 세일의 깊이를 말하는 용어로 그리고 드래프트는 가장 깊은 곳의 위치를 말하는 용어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중에서 캔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는 세일의 성능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캔버가 크면 세일이 깊으면 세일 파워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캔버가 작으면 세일, 즉 이렇게 플랫하게 되면 세일이 갖는 파워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일의 파워는 양력과 항력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일의 캔버를 깊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추진력인 양력과 함께 밀리는 힘인 항력도 증가하니까요. 앞서 우리 앵글 오브 어택에서도 무조건 이 앵글 오브 어택을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 여기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캔버가 깊으면 파워가 커지고 얕으면 파워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캔버를 키워서 파워를 올려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바람이 약한 경우입니다. 4노트에서 10노트 정도의 약한 바람인 경우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캔버를 조금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일링을 하다가 해면이 거칠어진 경우, 파도가 크거나 아니면 거친 바다의 경우에서 배가 이제 저항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캔버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킹 후에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야 할 경우에도 캔버를 키워서 파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캔버를 줄여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세일을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람이 많이 약한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바람이 약한 경우, 4노트에서 10노트일 경우에는 캔버를 키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람이 많이 약한 경우, 0에서 4노트 굉장한 미풍이죠. 이때는 바람이 약하다고 캔버를 이렇게 만약에 키우게 되면 윈워드 쪽은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리워드 쪽은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람이 스톨이 됩니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양력은 줄어들고 항력은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약하다고 무조건 캔버를 크게 하는 것은 역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약한 경우에는 캔버를 오히려 조금 줄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센 경우, 10에서 14노트 경우에는 조금 캔버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일에 오버파워가 걸릴 정도로 더 많은 바람이 불게 되면 훨씬 더 바람을 빨리 흘려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세일을 더 플랫하게 당겨줘야 합니다. 이 경우와 이 경우는 플랫한 양이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바람이 센 경우에는 플랫하게 그리고 오버파워가 걸리는 경우에는 조금 더 플랫하게 세일의 캔버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일링을 하면서 해면이 잔잔한 경우에는 같은 속도의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캔버를 조금 줄여주면 스피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래프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세일 디자이너들이 세일을 디자인할 때 세일의 드래프트를 메인 세일의 경우 전체의 40에서 45% 위치, 그리고 집 세일, 헤드 세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뒤에 45에서 50%의 위치가 가장 깊도록, 드래프트가 가장 깊도록 세일을 디자인합니다. 그 말은 그 위치에 드래프트, 즉 세일의 가장 깊은 부분이 올 때가 기본적으로 세일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드래프트의 위치는 위와 같이 맞추는 것이 최적의 세일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세일의 경우 세일이 늘어지거나 변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장 후 자신의 세일 모양을 보면서 리깅을 조절하여 드래프트의 위치를 메인은 40에서 45%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드래프트의 위치를 이동해야 할까요? 그림 A와 B를 비교해 보면 그림 A의 경우에는 드래프트가 조금 앞쪽으로 이동해서 세일의 이 러프 부분이 약간 라운드 모양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B의 경우에는 세일의 이 러프 부분이 드래프트가 약간 뒤로 이동하면서 세일의 이 러프 부분이 조금 더 A에 비해 플랫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앵글 오브 어택의 각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A와 B의 앵글 오브 어택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 세일이 갖는 이점이 있습니다. 각 모양에 따라 세일이 갖는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풍상 범주 때 이렇게 받음각이 크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배가 흔들리더라도 또는 스티어링의 실수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의 실수나 또는 해면이 거칠어서 배가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을 때 바람을 놓칠 염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A에 비해 받음각이 작습니다. 이 말은 풍상 크로스홀드로 범주 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A보다는 좀 더 가깝게 세일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포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B의 경우에는 해면이 좀 잔잔하고 포인팅을 해서 배를 범주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프트를 뒤로 이동하여 앞쪽의 러프 부분을 플랫하게 만들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드래프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래프트의 포지션은 메인 세일은 40에서 45%, 집 세일은 45에서 50%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의 파워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 뎁스에 관련된 캠버와 드래프트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캠버와 뎁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링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